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부원장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법 대 법 정면으로 논리 대결을 폈는데 판사는 유동규 손을 들어줬지요.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던 그 판결. 왜 김용은 유동규에게 완패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 재판 나오기 전부터 관심이 컸습니다. 왜냐? 이 3명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이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이었거든요. 이 재판의 결과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리하게 나온 겁니다. 자, 왜 이재명 대표도 이 재판이 신경이 쓰이냐? 형국이 비슷하거든요. 이 3명 모두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유동규, 남욱, 정민용, 여기 이제 대장동 일당이고 유동규는 돈을 줬다라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 전 부원장 1심 선고가 나왔는데 1심 판결은 뭐냐? 뇌물 1억 9천만 원,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았다. 징역 5년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정면으로 이걸 두고 맞붙었는데 왜 김용은 판판이 유동규에게 졌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도 신경이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유동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김용에게 내가 대선 경선 자금 6억 원을 3차례에 나눠서 줬다. 내가 줬다. 자, 김용 안 받았다. 사실이 아니다. 자, 서로 근거를 대요. 자, 치열한 법정 논쟁이 벌어집니다. 법 대 법. 법정 드라마 같은데요. 자, 유동규 본부장 뭐라고 주장하느냐? 3차례 줘서 돈을 줬는데 그 첫 번째를 예로 듭니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라는 유동규 본부장이 공직에서 나와서 차린 회사예요. 거기에서 내가 골판지 박스에 1억 원을 넣어서 김용에게 줬다. 유동규 본부장 얘기해요. 자, 어떻게 넣어서 줬느냐? 자, 제가 전에 한 번도 들고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요렇게 진짜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짜 돈이에요. 5만 원 건으로 묶어서 1억 원을 이 골판지 박스, 이게 진짜 제가 이 가짜 돈 5만 원짜리를 1억을 뽑아 놓은 거예요. 요거를 쇼핑백에 넣어서 김용에게 줬고, 김용은 남색 외투에 이렇게 넣어서 옆구리에 끼고 들고 나갔다. 그때 옆에 사무실에 정민용이 있었다.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이걸 갖다 주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민용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과 유원홀딩스에 그날 있었는데, 자, 유동규 본부장이 용이 형이 곧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와서 본인은 여기가 이제 유동규 당시 유원홀딩스 고문실이고요. 김용 부원장이 오니까 본인 옆에 있는 흡연실로 갔고, 그 사이에 김용 부원장이 왔고, 본인은 흡연실에서 햇볕을 피하느라 블라인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블라인드를 쳤는데, 그래서 안에 실제로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보진 못했어요. 그 블라인드에 가려진 김용의 허벅지 아래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가려진 거고 밑에는 봤는데 어쨌건 봤고, 그 후에 고문실에 가보니 내가 유동규에게 준 1억 원 박스가 안 보여서 김용 부원장이 가져갔구나 생각했다. 요건 정민용 얘기입니다. 정민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유리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김용 부원장이 남색 사파리 재킷을 입고 있는 거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김용 부원장 아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알리바이를 대야겠죠. 두 가지 알리바이를 대요. 첫 번째, 이때가 언제예요? 5월 3일. 자, 5월에 남색 사파리,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인데 심지어 이 따뜻한 5월에 남색 사파리를 입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나는 그날 유원홀딩스에 가지 않았고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업무 협의하는데 무슨 사파리를 어떻게 입냐, 양복장 입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알리바이를 대냐면 이렇습니다. 볼게요. 자, 당시에 그날 김용 부원장의 주장이에요. 그날 유원홀딩스의 법인카드로 여기 지도 보면 유원홀딩스 옆에 있는 남서울 CC,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에서 두 차례 법인카드 결제가 됩니다. 자, 언제냐면 1시 58분에 한 번, 4시 49분에 한 번.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정민용과 유동규와 골프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줬다면 요 사이 3시 20분부터 4시 49분 사이에 내가 돈을 받았다는 건데 나는 그 시각에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회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김용 부원장의 주장이에요. 자, 두 가지 지금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 재판부는요, 첫 번째 남색 사파리 입은 게 맞다라고 1심 재판부는 판결 내립니다.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요, 김용 부원장의 검찰이 수사할 때 압수수색을 했더니 집에서 남색 사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있다는 거죠. 그죠? 김용 부원장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재판부는요, 이렇게 봅니다. 그날 5월 3일 날 기온을 봅니다. 왜? 김용 부원장은 난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오래 아닙니다 라고 이랬더니 봤더니 최저 6.3도, 최고 20.3도. 5월 치고는 좀 낮은 기온이었고, 두 번째 봤더니 다른 5월, 3년 전 5월 14일에 김용 부원장이 올린 글을 봤더니 남색 사파리 입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온을 봤더니 5월 3일 때 기온보다 최저, 최고 기온이 모두 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더웠을 때도 남색 사파리 입었으니까 이때도 입었을 수 있지. 무슨 얘기야? 난 더위 많이 타는 체질이라 안 입었어라는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이게 재판부 판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판지 박스에 1억 원을 넣은 것도 맞다라고 봤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재판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들고 가봅니다. 제가 한 것처럼. 시연을 해요. 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은 이거 이렇게 튀어나와서 외투에 못 가리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재판부는요,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시연을 해보니까 겉옷 안에 넣은 이 쇼핑백이 가려지는 정도는 되더라. 거짓말로 꾸며내는 듯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것도 김용 부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당시 유원홀딩스가 아닌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었다는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이요, 그날 하루 2021년 5월 3일 하루 김용 부원장이 그 하루를 쫓아가 봅니다. 9시 19분 서울 서초구에 살거든요. 김용 부원장이 거기서 그랜저를 타고 9시 19분에 대왕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간 하이패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죠. 어디로? 성남에 있는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회사예요. 김용 부원장이 당시 다니던. 거기에 출근한 다음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차례 텔레그램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기록을 검찰이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요,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 4시 58분 이후에 김용 부원장이 그랜저를 타고 유원홀딩스에 가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왜? 코리아 경기도와 유원홀딩스는요,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 자, 김용 부원장 이렇게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무슨 소리?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는 봤는데요. 이 알리바이가 깨집니다. 왜? 증언을 합니다. 이때 실제로 김용 부원장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 왔어. 누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이 나와 함께 업무 협의를 했어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로 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본인 핸드폰에 그 일정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휴대폰 보면 뭐 다들 많이 쓰시잖아요. 기록하는 그 앱 사진을 남의 휴대전화로 찍어서 그걸 증거로 내요. 어떻게 찍혀 있냐면 2021년 5월 3일 이날 김용 신호 이거 같이 협의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적어놓은 걸 보고 거봐라,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일정 협의를 했다라는 증거로 내요. 자, 그런데 그럼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휴대폰이잖아, 이거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남이 찍어준 그 사진 말고
본인 휴대폰을 내. 그럼 내가 한번 검증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내요.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분실했다고 해요. 자,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김용 부원장이 이날 수원 컨벤션센터에 갔으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댄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 컨벤션센터 주차장에 김용 부원장의 차량이 출입한 기록이 없다. 안 갔다고 보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걸로 알리바이를 댔잖아요. 지금 유원홀딩스 법인카드 기록을 봤더니 요렇게 골프를 결제가 2번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정민용, 유동규는 이 시간에는 골프를 치고 있었고 여기 사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새로 나오냐면 정민용이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여기 유원홀딩스 근처에서 기지국이 잡힌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김용에 따르면 오후 6시 49분까지 이들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결제한 기록은 있지만 오후 6시에 정민용이 유원홀딩스 근처에 있었다는 기지국 증거가 나온 거예요. 재판부가 뭐까지 생각하냐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줘? 정민용이 내가 흡연실에서 햇볕을 피하느라 블라인드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햇볕의 각도까지 재판부가 들여다봅니다. 자, 실제로 이때 정민용이 햇빛 때문에 피해서 블라인드를 내려야 될 상황이었나? 정민용의 이 말이 맞는가라고 봤더니 재판부 판결입니다. 그날 태양의 방위각,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 각도까지 살펴봤더니 오후 6시경, 아까 정민용이 유원홀딩스 근처에서 기지국이 발견됐다는 그 근처 시각에 김용은 유원홀딩스를 방문해서 1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재판부는 최종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시각에 유동규는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또 알리바이를 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의 행적을 봤더니 이때 골프를 친 건 유동규가 아니라 정민용이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용이 4시 48분에 결제를 하고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경에는 유원홀딩스 근처에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됐던 알리바이들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1억 원은 유원홀딩스에서 받았고 그 이후에 유동규 집 근처에서 3억 원, 경기도청 인근에서 2억 원, 총 6억 원이 이런 식으로 김용은 알리바이를 대지만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모두 사실이다. 유동규 본부장이 말이 맞다라고 재판부는 판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이 3명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3차례. 뭐 때문에? 대선 경선 자금이라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켜볼게요. 유동규 본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1년, 그러니까 2022년이 대선이고 그 전에 이제 대선 경선이 되는 그 해 설 연휴 지나고 김용 부원장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캠프에서 내가 조직 관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도는데 너무 힘들다. 지방은 돈이 없으면 이거 선거 치를 수가 없다. 해서 내가 돈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이건 대선 경선 자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용 부원장은 내가 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도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나는 이미 경선 후원금을 25억이나 모금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돈을 받았겠느냐? 당시에 2021년 7월 10일에 실제로 이재명 캠프에서 후원금을 모금했고 일주일 만에 25억 다 채웁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왜 이런 부정한 돈을 받았겠느냐라는 게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측의 논리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왜?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였고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거는 실제로 부정한 돈으로 대선을 치렀다는 게 되잖아요. 부정한 돈으로 대선을 치른 후보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 캠프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실제로 김용부 원장은 나는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검찰이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다 현금입니다. 현금.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수표를 받았거나 하면 계좌 추적이라도 할 텐데 계좌 이체가 됐거나 하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지금 유동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선 경선 자금이냐 아니냐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니냐 또 이게 관심이었는데 법원은요.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게 맞다라고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이 돈이 결국 대선 경선 캠프로 흘러갔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는. 만약에 이 돈이 대선 경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면 사실상 2002년에 그 유명한 차떼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대기업이 돈을 줬지만 이번엔 대장동 일당이 돈을 준 부정한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인데요. 자, 김용부 원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돈을 받았겠냐? 왜? 2021년 5월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 돈을 준 날이 아까 언제였죠? 2021년 5월 3일이에요. 그죠? 2021년 5월 3일인데 이때는 이미 전국 단위가 조직이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 그리고 필요한 돈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객출 혹은 자원봉사니까 본인이 그냥 공짜로 도와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얘기가 깨진 이유 4개의 USB가 발견이 됩니다. 김용부 원장의 이 업무 컴퓨터에서요. 자, 거기에 봤더니 USB를 봤더니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폴더 밑에 텔레그램으로 오간 자료, 문건이 나옵니다. 이 텔레그램 데스크톱이라는 폴더 안에 여러 가지 문건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문건들이 발견이 되냐면 김용부 원장 뭐라고 했어요? 2021년 5월에는 이미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됐다. 돈이 필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문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호남 특별관리지역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호남 향후에를 특별 공략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광주등 남부지방 도는데 너무 힘들다는 유동규 본부장의 말과 상당히 일치하는 문건이 나오죠. 2021년 5월 4일. 이날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돈 받은 게 2021년 5월 3일이에요. 그럼 바로 그 다음 날 작성된 회의 문건 보면 현재 17개 광역 담당자들과 접촉해서 권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조직에서는 17개 광역을 돌아야 함. 최고 선수들이랑 교류를 해야 함. 무슨 얘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달 2021년 6월 17일 SNS 운영한 여기 다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상근 인력 15명, 외부 인력 30여 명이 필요함. 지금까지의 선거처럼 지지자들의 자발적 움직임만으로는 어려움이라는 문건이 발견됩니다. 안 맞잖아요. 이때 완성됐고 다 자원봉사 했던 거와 이 문건 보면 완성도 되지 않았고 자발적만으로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때 경선 준비 캠프 최소 두 곳을 국회 앞 여의도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대표의 후원을 언제 이걸 받기 시작하느냐? 2021년 7월 10일에 받기 시작합니다. 왜? 요거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게 언제냐면 2021년 6월 28일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에 후원금은 뭐거든요? 재판부는 뭐라고 봤느냐? 6월 28일 전에 이미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고 경선 준비 캠프 두 곳을 돌리면 월세로 이제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사무실 해야 되니까 임차료. 그리고 보증금 내야죠. 또 사무실 운영비 내야죠. 이 돈 무슨 돈으로 했냐는 거예요. 자, 김용부 원장이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돈으로 했냐고. 김용부 원장 잘 기억을 못해요. 법원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자면 김용부 원장은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를 위해 정치 자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건 다시 꺼내볼까요?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게 맞다라고 판결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김용부 원장 돈 받을 이유가 없어서 나는 안 받았다고 하는 쪽 한 명입니다. 돈을 줬다는 쪽은 여러 명이에요.
문제는 이들의 진술이 너무나 일치한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보기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경선자금 달라고 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동규 본부장 아까 뭐라 그랬죠? 2021년 설 연휴, 2월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김용 부원장이 조직관리를 준비 중인데 남부지방 도느라 힘드니까 돈 필요해. 선거 때문에 돈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있었는데 귀국하자마자 유동규를 만났더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별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김용 부원장이 조직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돈이 필요하다면 20억을 달라고 했다. 남욱 진술이에요. 일치하죠.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하고 통화를 하더니 경선에서 이기려면 직능당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면서 김용이 조직부장이 되어서 선거자금 25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치하는 거예요. 김용 부원장이 대선에 쓸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일치하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남욱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 다 똑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돈을 줬느냐. 6억 원 중에 저희가 아까 살펴본 첫 번째 돈 준 1억 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에 준 돈. 자,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돈이 없어서 바로 줄 돈이 없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 직원 이모 씨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 씨가 차용증을 써주고 류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그 돈을 정민용에게 전해줬고 정민용이 유동규 본부장에 전해줘서 아까 같이 요렇게 전해줬고 요거 1억 원을 요렇게 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 이게 이들의 공통된 진술이에요. 그러면 이 직원 이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맞아요. 제가요 이 류 씨로부터 돈을 빌려서 제가 제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정민용 변호사에게 줬어요. 어디에 넣어서 줬어요? 남욱 변호사가 즐겨 먹던 땡땡 침향원 쇼핑백에 넣어서 돈을 줬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면 돈의 시작. 류 씨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2021년 2월에 이 땡땡에게 제가 현금 1억 원을 빌려줬고요. 2021년 5월 초순에 이 땡땡이 이자와 함께 모두 다 저에게 돈을 갚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용 부원장 다 거짓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야! 근데 김용 재판부는 왜? 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왜? 남욱 변호사도 이번에 돈을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았거든요. 본인도 돈을 줘도 징역 8개월이에요. 왜냐하면 불법 정치 자금을 줬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걸 거짓말을 하지? 재판부는 이들의 말이 일치하고 믿을만 하다라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경선 자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현금 6억 원을. 이거 어디다 썼을까? 이 돈 어디로 갔을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맞다면 하나는 김용 부원장이 꿀꺽 했거나 대선 경선에 필요하다고 돈을 받았지만 그냥 내가 먹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선거에 쓰여졌거나. 이거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밝혀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이건 1심 결과입니다. 그죠? 바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대법원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뒤바뀔 수도 있어요. 뒤바뀌면 왜 뒤바뀌었는지 제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이 진리는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요. 다음 편은 이걸 할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신경 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은요. 유동규 진술 말고 증거가 없지 않냐. 말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1심 재판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을 인정했거든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